안녕하세요. 창창창 유튜브 방송입니다. 60대 창, 70대 창창, 80대 창창창.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속에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공감의 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부자의 역설. 재혼하고 싶지만 100세 시대 행복을 추구한다면 재혼도 선택지 가운데 분명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한번 함께 보도록 하시죠.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모순된 상황이 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재혼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 자녀들이 반대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혼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축복하는 상황이다. 재밌지요? 표현이요. 재산이 있으면 아버지 재혼은 반대해요. 어차피 상대방의 목적은 재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 반대로 재산이 없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참 다행입니다.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머릿속 한 구석에는 아버지 돌봄도 부탁해요. 이런 계산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축복해준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지금까지 이 필자는 수많은 고령자를 만나왔는데 돈이 있어서 불행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경우를 보았다. 그 중에서도 자녀와 얽힌 문제가 말썽이 되어 앞에서 말한 재혼이라는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다. 70대 전반까지는 재혼 의사가 있으면 자녀들을 설득해서 재혼하는 사람도 많지만 80대가 되면 자녀들의 반대에 꺾이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리고 재혼을 포기하고 외롭게 지내다가 결국 노쇠해져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게 된다. 그렇다고 재혼은 반대로 했던 자녀가 돌봄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더라. 돈을 남기고 사망하면 재산을 둘러싸고 자녀나 친족 간의 싸움이 일어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본다. 드라마 같은 치열한 싸움이야 드물겠지만 가족관계에 돈 문제가 얽히게 되면 조금씩 삐거덕거리기 시작한다. 유산이 수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 그것은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위에 있던 형제가 부모 사후에 멀어지는 것도 그 이유가 돈 때문인 경우가 많다. 공감하십니까? 네, 오늘의 공감의 창 순서에서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현예금의 경우와 부동산의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요즘 세상사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살아생전 잘 쓰면 재산이요. 죽고 나서 물려주면 유산이라 했거늘 이게 유산이 크든 작든 자녀들에게 불화의 씨앗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현예금의 경우 돈 있으면 쓰라.
많이 들어보셨죠? 수주캐 이야기. 3, 5년 전 유행처럼 번진 수주캐, 다 쓰고 죽자, 이런 모임의 형태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유산이나 재산을 자녀한테 물려주지 말고 살아생전에 다 쓰고 죽자며 자발적으로 생겨난 모임인데, 흔히 욜로 족이라고 그러죠. 단 한 번의 인생인데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소비를 즐기는 족을 말합니다. 근래 언론에서 주목받는 유산 관련 사건들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지요. 저도 근자에 가까이 있는 지인들로부터 자녀들의 조그마한 유산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들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욜로, 단 한 번의 인생을 멋지게 즐기자는 이러한 사람들의 속성은 해외여행을 떠난다든가, 내가 좋아하는 문화생활을 노후에 즐긴다든가, 또 다양한 친교 모임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봉사활동도 하며 여가활동도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이든 예금이든 풍족하게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로서의 소비활동이 왕성한 그룹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갖고 있는 현 예금이 풍족하지는 아니하겠지만 그 또한 고린자비처럼 그것마저 자식에게 물려주겠노라고 고린자비 후반기 인생을 산다면 그건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대하여 현명한 처사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의 경우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한 3년 전부터 주택연금 명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완책으로 정말 매력있는 연금 노후 대책입니다.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부족한 노후 자금을 주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연금제도이죠. 여기서 중요한 팁은 내가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의 종신까지도 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증한다는 제도입니다. 가입의 조건은 부부 중 단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만 도달하게 되면 연령상으로는 가입 조건이 됩니다. 물론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연령을 말하겠죠. 자, 그럼 궁금한 게 주택의 가격이지요. 어떤 주택의 가격의 조건이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는가? 부부 기준 공시가격으로 합산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은 주택연금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공시가가 상향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12억까지 완화될 것이 아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해 있는 현 상황의 평균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주택연금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의 평균 가입 연령이 72세. 가장 많이 국민 주택연금에 가입한 연령으로 그렇게 통계로 나와 있고요. 공시지가는 3억 원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많이 주택연금 가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3억 원, 평균 72세의 연령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얼마 정도의 연금 수령이 발생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평균 연금 수령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중위권 소득을 우리가 한 326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장생활 충실히 하고 퇴직한 사람들이 근자에 퇴직하신 분들 보면은 150만 원 안팎의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를 추가하게 되면 250만 원 안팎의 연금에 대한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가 국민연금의 보완책으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합니다. 특히 내 조그마한 집 한 채 달랑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노후를 위해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겠느냐.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일한 유산인데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그마한 자산이든 물려줄 자산이든 큰 재산이든 이것이 자녀들에게 불화의 씨앗이 된다고 근자에 이런 화제를 많이 낳고 있는 걸 본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오늘 방송의 메시지인 겁니다. 자녀의 선택이 또 매력입니다. 설령 이 주택연금이 가입했던 치더라도 부모의 사망 후 기수령연금을 상환했을 경우에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상속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또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내가 주택연금 가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마치 자녀에게 상속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또 어떻게 보면 자녀의 선택에 위해서는 부모가 수령한 연금을 상환하고 내가 주택을 소유하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다. 자, 최근에 집값에 대한 전망이 하락세의 분위기로 접어들었다 하는 게 대세의 전망치입니다. 전문가들 보면. 그런데 주택연금 가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택가격 평가 금액이 조금이라도 높을 때 앞으로 먼 장래적으로 봤을 때 주택이 가격이 상승한다고 봤을 때 이 시점이 오히려 주택연금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면 가입 시기가 지금이 적기가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대다수의 많은 판단들이 주택연금 가입이 급증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가입 당시 연금액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관계없이 이 연금액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정해진다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또한 두 번째로 요즘 대출에 대한 금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금리에 대한 부담. 이 대출이 있게 된 경우에는 우선 일시금을 인출해서 대출을 상환하고 그 자녀 주택 가격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그 일시적인 상환하고 남은 금액만 가지고서의 연금액을 결정하는 방법도 또한 맞춤형으로 해볼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겁니다. 자, 오늘 후반부에 들어서 두 가지의 현예금의 경우와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우야 자녀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60대 이후에 시니어들을 향한 몇 가지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달해 봤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 주위의 많은 동료들은 그래도 내 자녀들만큼은 조그마한 예금, 조그마한 부동산 이걸 내가 내 노후 자금에 다 소진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또 세태가 바뀌면서 그 생각은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